반갑습니다. TW입니다. 자, 오늘 유독 반가운 마음이 커요. 왜냐하면 앞선 두 강의는 사실 기본기 점검 시간이었잖아요.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후디니 1 시작을 해보려 합니다. 자, 먼저 후디니 1의 컨셉을 지금 미리 알려드리고 갈게요. 후디니 1에서 우리는 시뮬레이션을 공부할 거랍니다. 그리고 시뮬레이션에 필요한 실력과 소양을 한 땀 한 땀 제가 직접 길러드리는 게 본질적인 제 임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공부할 후디니 1은 예제가 화려한 시리즈는 아닐 거랍니다. 단편적인 팁들의 모음도 아닐 거예요. 오직 지독한 연습과 반복적인 훈련을 기반으로 해서 이 시리즈를 여러분들께서 마쳤을 때 스스로 능동적으로 작업이 가능하게 만들어 드리는 게 제 목표입니다. 종종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아, 조금 더 멋진 거, 좀 더 화려한 거 하고 싶은데? 뭐 이런 생각, 저도 아주 많이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미 따라 해봄직한 예제나 튜토리얼은 제가 아니더라도 유튜브에 많이 있거든요. 문제는 그걸 떠먹을 기초 체력이 없어서 있어도 내 걸로 못 만든다. 이게 요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께서 저와의 시간 이후에 신나게 맛있는 예제들 유튜브에서 폭식할 수 있도록 기량 자체를 길러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사실 이 시리즈 유료 강의잖아요. 유료 강의인 만큼 다른 곳에서 얻기 힘든 경험을 드리고 싶습니다. 운동으로 치면 PT입니다. 해보면 지독하겠지만 끝까지 버티고 따라오시기만 하면 실력 얻어가실 거라고 장담하고 있습니다. 따라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의 훈련의 양이 꽉꽉 차는 그런 특별한 경험을 제공해 볼게요. 이게 제 진심이고 저 TWA 다운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괜히 또 겁을 들인 것 같은데요.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자고요. 모든 랭글러를 위하여. 자, 일단 시뮬레이션이라는 분야에 안정적으로 도달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순서와 단계가 있답니다. 이 녀석인데요. 먼저 시드 값에 따른 여러 가지 변형된 결과를 만든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만들 결과물들은 프로시저럴하게 작업이 될 텐데 단일한 결과를 만들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같은 시스템으로 여러 가지 변형된 결과, 더 예쁜 시드를 찾는 과정이 필요해지는데요. 그게 첫 번째 내용, 시드 값에 따른 여러 가지 변형된 결과였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은 반복에 대한 감각인데요. 우리는 포이치라는 걸 굉장히 많이 다루게 될 거예요. 우리는 포이치를 활용해서 각각의 포인트들에게 혹은 각각의 프리미티브들에게 같은 수행을 반복해줘 라고 할 텐데 이때 다양한 결과를 얻기 위해 앞서 이야기했던 시드 값이 적극적으로 활용이 될 거랍니다. 자, 그리고 3번은 2번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결국 시뮬레이션은 사용자가 만든 세팅이 반복적으로 누적되어 결과를 만드는 행위입니다. 다이나믹 시뮬레이션, 답넷을 활용하면 사실 어렵지 않게 시뮬레이션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요. 문제는 그래서 그 시뮬레이션을 우리가 얼마나 사용자화해서 다루느냐가 될 거예요. 그런 과정이 1, 2, 3에 녹아있게 될 거고요. 1, 2, 3이 준비가 잘 된다면 솔버를 활용해서 시뮬레이션의 기초를 시작하면 된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먼저 집중해 볼 건 뭐냐면요. 시드 값에 따라 여러 변형된 결과를 내는 걸 직접 연습을 해봐야 합니다. 예제를 먼저 한번 보고 이야기를 이어가 볼게요. 자, 결과 한번 볼까요? 짜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죠? 굉장히 많은 새들이 날아서 왼쪽으로 이동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장면을 다른 각도에서 본다면 아래에서 위쪽을 보는 것처럼 이렇게도 묘사해 줄 수 있겠죠. 자, 괜히 이 녀석 다시 한번 볼게요. 음, 실제로 비둘기가 날아가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나쁘지 않죠? 자, 이런 장면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다시 한번 볼 건데요. 이번에는 각각의 새들의 날개짓에 집중해서 한번 봐보시길 바란답니다. 날개를 펄럭이는 속도가 사실 각각 다 조금씩 달라요. 자, 결과 다시 한번 볼게요. 일단 이걸로 봐볼까요? 자, 이 녀석들 타이밍이 비슷한가 싶은데 시간이 갈수록 날개짓의 타이밍이 어긋나는 걸 볼 수 있죠. 자, 이걸로도 다시 한번 볼게요. 얘는 날개짓이 빠르고 얘는 상대적으로 조금 느리죠. 얘는 유독 느린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얘랑 비교해 볼게요. 다시 한번 볼까요? 얘랑 얘는 날개짓의 속도 차이가 있습니다. 얘는 또 유독 빠르죠. 자, 이와 같은 자연스러움을 만들기 위해 저는
미리 한 20가지 정도의 타이밍이 다른 새를 만들어 줄 거예요. 결과를 한번 본다면 자, 다 약간씩 속도가 다른 걸 볼 수 있죠. 어떤 녀석은 재빠르게 휘두르고 있고 어떤 녀석은 천천히 날개짓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까이서 본다면 어떤가요? 약간의 곡률도 존재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얘가 느리고 얘가 유독 빠른 느낌도 드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서 주목할 건 물론 이 20개의 새들에 대해 날개짓의 타이밍을 직접 조절하는 게 아니겠죠. 하나의 시스템이 원하는 개수만큼 변종을 만들 수 있도록 이와 같이 셋업을 잡아줄 겁니다. 자, 이제 다시 이 녀석으로 이야기를 해보자면요. 방금 봤던 새들은 준비물이었고요. 이 새들이 날아가는 위치는 파티클로 구현이 되었답니다. 제자리에서 날개짓 하는 새들에게 파티클 시뮬레이션 결과를 덧입히면 이와 같이 자연스럽게 새가 날아가는 걸 묘사해 줄 수 있겠죠. 자, 원래 이거 뭐였다고요? 자, 파티클, 조그만한 점들이 이쪽으로 그냥 날아가는 거에다가 새들을 덧입힌 거예요. 자, 어떤가요? 파티클 보이나요? 파티클에 새를 얹어준 게 다겠죠. 자, 이제 어느 정도 판이 깔렸고요. 슬슬 작업을 시작해 보려 하는데요. 오늘 목표는 이 새의 날개짓을 어떤 컨셉으로 만들어낼지를 공부해 보는 거랍니다. 예시를 좀 보여드리자면 결과 볼게요. 지금 이 녀석은 날개짓이 어떤가요? 폭이 좁죠. 그리고 부드럽게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다른 예시도 한번 볼까요? 결과 볼게요. 자, 어떤가요? 아까보다 훨씬 빨라졌고 폭도 늘어난 걸 볼 수 있죠. 자, 이게 너무 경박스러운 느낌이 든다면 얘는 어떨까요? 어떤가요? 훨씬 우아하게 펄럭펄럭 거리는 느낌이 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날개짓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선을 가지고 묘사를 시작해 볼 건데요. 결과 볼게요. 뼈대로 쓸 이와 같은 모션이 먼저 필요하겠죠. 자, 사실 이 예제를 만드는 데 있어 아이디어를 받은 레퍼런스가 있었는데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고 아, 이런 거야? 라는 식으로 뭔가 떠오르는 게 있다면 아주 좋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플레이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새가 날개짓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동력은 어떻게 작동하고 있나요? 자, 밑에 무언가 회전하는 사이클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있는 이 두 개의 축과 겉에 있는 이 녀석과 이 녀석 축의 타이밍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전반적인 회전의 사이클은 똑같은데 오프셋이 다르죠? 자, 오프셋이 다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자, 회전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각도는 똑같이 유지되면서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쪽에 두 개는 먼저 돌고 있고 겉쪽에 두 개는 얘네들보다 안쪽에 있는 애들보다 나중에 도는 방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죠. 자, 제 말이 이해가시나요? 자, 잘 보고 느낌을 찾을 수 있으면 좋습니다. 자, 여기에서 쓰이게 될 펑션이 뭐가 있을까요? 이와 같은 원운동 비스무리한 거. 제가 먼저 떠오르는 건 사인 펑션이에요. 자, 사인 펑션의 특징이 뭔가요? 인풋의 값이 커짐에 따라 0에서 1까지 값이 올랐다가 마이너스 1까지 떨어지고 다시 0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반복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녀석 안쪽에 있는 녀석들이 시간이 변함에 따라 회전하면서 높이값이 만들어지고 있죠. 이게 이 날개짓의 안쪽 축 회전의 반경을 만드는 데 활용이 될 거예요. 자, 사인 펑션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결과를 보세요. 이 녀석이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1까지 올라갔다가 마이너스 1까지 내려오고 올라갔다가 마이너스 1, 1, 0, 마이너스 1, 0, 1 어떤가요? 이해하시나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두 녀석 바깥에 있는 녀석들도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일단 이 녀석 회전의 사이클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얘네들의 높이 얘의 높이와 얘의 높이가 다르죠? 제 말 이해하시나요? 얘네들의 길이감과 얘네들의 길이감이 달라요. 즉 얘네들이 1에서 마이너스 1까지 반복을 하는 거라면 얘네들은 2에서 마이너스 2까지 반복을 하게 되겠죠. 자, 이제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더 많이 올라가다 더 많이 내려오죠. 자, 사인 펑션에 앰프 값이 추가가 되면 2에서 마이너스 2까지 하겠다 라는 설정이 가능할 거예요. 자, 그리고 한 번만 더 설명을 하자면 얘네들이 돌고 있는 오프셋과 얘네들의 오프셋이 다릅니다. 뒤늦게 길다란 녀석들이 따라가고 있어요. 이해하시나요? 자, 이제 핵심적인 아이디어는 다 나왔고요. 슬슬 작업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녀석 끄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말이죠. 이 녀석 라인 애니메이션만 잘 만들어도 될 것 같아요. 이제 새로운 후디니 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도 후디니 켜시고 작업 쫓아오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라인 애니메이션으로서 날개의 펄럭임을 만들어 보고 싶은데요. 초반부 세팅에 약간의 리깅 스킬이 필요해요. 일단 판을 조금 깔아볼게요. 먼저 새로운 지오메트리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 녀석 이름은 A01. 그리고 뷰포트를 프론트 뷰포트로 바꿔줄게요. 들어와 주겠습니다. 자, 마침 위치가 좋은데요. 포인트 3개 만들어 줄게요. add 하나는 0,0,0. 위치 나쁘지 않죠. 포인트가 잘 보이는 이유는 자, 디스플레이 옵션에서 포인트 사이즈를 20으로 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 녀석 복사해서 붙여넣고 이 녀석은 1,0,0. 자, 하나만 더 만들어 줄게요. 이 녀석은 2,0,0. 그 다음에 컬러 만들어 줄게요. 연결해주고 이 녀석은 빨간색. 잘 보이죠? 복사해서 붙여넣고 연결 바꿔주고 이 녀석은 0,1,0 녹색. 복사해서 붙여넣고 연결해주고 이 녀석은 0,0,1 파란색. 잘 보이죠? 그리고 머지로 한 번 해본다면 이렇게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지금 약간 상상력이 필요한 시점인데요. 저는 이 빨간색, 녹색, 파란색 포인트들이 마치 경첩으로 연결된 것처럼 회전할 수 있게 세팅을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자, 뭔가 리깅을 하겠다라고 생각하면 될 텐데요. 자, 그러면 만약에 얘네들이 연결이 되어 있다면 빨간색, 얘가 0,0,0이니까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고 얘를 반시계 방향으로 돌렸을 때 녹색이 얘가 회전되니까 요렇게 회전해서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자, 얘를 돌렸을 때 얘가 올라온다면 파란색, 얘는 어떻게 될까요? 얘가 녹색에게 연결되었다면 얘가 올라갈 때 같이 위쪽으로 따라 올라가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녹색, 이 녀석이 빨간색의 위치에 의해 회전하는 것처럼 묘사를 해볼게요. 일단 트랜스폼 꺼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연결해주고 트랜스폼에 어떤 축으로 옮기면 될까요? 자, 화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 지축이 되겠죠. 이 녀석 값을 키워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회전이 가능할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맨 마지막에 있는 이 녀석, 얘가 움직였음에도 불구하고 따라오고 있는 상태는 아니겠죠. 자, 만약에 얘가 얘에 의해 연결이 되어 있어서 회전됐을 때 따라온다면 어디 있어야 할까요? 이 녀석이 이 정도의 위치였다면 얘는 얘한테 연결돼서 이쯤에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자, 예시를 바꿔볼게요. 이 녀석의 위치가 이 정도였다면 얘가 얘한테 연결돼서 이 정도 위치에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나요? 일단 얘는 지우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제가 회전을 시켰던 건 가장 핵심이 되는 이곳, 얘를 기준으로 얘를 돌렸던 건데 얘가 안 쫓아왔죠. 자, 거꾸로 순서를 바꿔보겠습니다. 이 녀석이 얘에 의해 회전할 수 있게 먼저 세팅을 잡아주고 이게 얘를 통해서 움직인다면 그 다음에 얘네 둘을 묶어서 얘에 의해 회전될 수 있게 해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자, 일단 실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해보고 싶은 건 얘가 얘를 기준으로 회전하는 거예요. 자, 일단 트랜스폼 꺼내볼게요. 트랜스폼 연결해주고 이 녀석이 G축을 기준으로 회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얘 기준으로 회전할 수 있을까요? 아닐 거예요. 일단 결과 보겠습니다. 짜잔, 어떻게 되고 있나요? 회전의 기준이 어디죠?
0,0,0을 기준으로 얘가 회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죠? 1,0,0 여기 기준으로 이 파란색 포인트가 회전하길 바라는 겁니다. 자, 트랜스폼의 기본 회전축은 0,0,0인데요. 그 축의 위치를 바꿀 수 있어요. 어디냐면 피봇 트랜스폼, 여기에서 기준을 바꿔주면 됩니다. 일단 로테이션 값 0으로 바꿔주고요. 자, 원래 위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피봇 트랜슬레이트에 1,0,0을 써줄게요. 그리고 로테이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결과 잘 보세요. 짜잔, 어떻게 되었나요? 회전의 반경이 바뀌었죠. 이제 확실히 여기를 기준으로 얘가 돌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새로운 거 하나 배운 거예요. 트랜스폼에서 회전의 축을 바꾸고 싶다. 피봇을 바꾸면 된다. 어렵지 않았죠? 자, 그런데 말이죠. 지금의 이 세팅은 완벽한 세팅이 아니에요. 이유는 뭐냐면, 자, 이 두 번째 포인트가 첫 번째 포인트에 의해서 회전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세 번째 포인트는 무엇을 기준으로 회전해야 되나요? 두 번째 포인트의 위치를 기준으로 회전을 해야 할 텐데, 자, 이 두 번째 포인트가 이동을 했을 때도 얘의 피봇이 1,0,0일까요?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세팅을 바꿔주겠습니다. 이 녀석들 간격을 조금 넓혀줄게요. 자, 이곳에도 들어가고요. 얘가 두 번째 포인트니까 괜히 밑에 널 달아주고, 이게 B다 이름을 지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얘의 위치를 트랜슬레이트의 피봇에 넣어주도록 할게요. 여기에 뭐라고 쓰면 될까요? 이 포인트의 위치를 받아오겠다. 포인트 펑션 주소, 상위 단계에 B라는 녀석이 가지고 있는 0번 포인트의 위치 정보 P에 X값이니까 첫 번째 값, 이와 같이 써주고, 이만큼 복사해서 붙여넣고 두 번째 거에서 Y값이니까 1 써주고, 이 녀석은 2 써주고 G가 되겠죠. 이와 같이 입력을 해준다면 정보 어떻게 들어왔을까요? 1,0,0으로 잘 들어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잘 보세요. 이제 머지를 할 거예요. 이 두 녀석을 묶어버릴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녀석이 0,0,0에 의해 회전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트랜스폼이 이 밑에 달릴 겁니다. 그런데 어차피 피봇은 0,0,0이니까 일단 여기에서 G값을 바꿔볼게요. 얘가 따라 올라가게 될 텐데 이 위에 있는 정보들이 다발처럼 엮여서 얘도 이렇게 위로 같이 따라간다면 성공인 거예요. 자, 한번 해볼게요. 이 각도를 유지하면서 얘가 올라가는데 얘는 이 정도까지 오면 될 겁니다. 결과 볼게요. 로테이션의 G값, 얘 켜줘야겠죠. 다시 한번 값 올려볼게요. 짜잔, 어떻게 되었나요? 얘가 움직이는데 파란색이 여기에 고정된 상태로 같이 움직이는 걸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것도 생각할 수 있겠죠. 기준이 되는 첫 번째 포인트의 위치가 0,0,0이 아니면 이 트랜스폼에서 0,0,0의 피봇도 의미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를 하나 꺼내줄 건데 이와 같이 연결해주고 얘의 이름이 A다 라고 해줄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포인트 펑션으로 정보를 불러오겠습니다. 포인트 펑션 닷 A, 0번이 가지고 있는 위치 정보 P, X값이니까 0 복사해주고 붙여넣고 얘는 두 번째 값이니까 1, 얘는 세 번째 값이니까 2. 그러면 0,0,0이 들어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 포인트의 결과를 한꺼번에 보기 위해 머지로 이렇게 묶어서 결과를 본다면, 자, 템플릿 꺼볼게요. 이와 같이 세 개의 포인트가 준비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 세 포인트가 뭔가 관절 같은 느낌이 들고 연결이 되어 있는 것처럼 묘사를 하기 위해 add 꺼내서 연결해주고 폴리곤스의 바이그룹 템플릿으로 보겠습니다. 짜잔,
무언가 이제 연결이 되었구나 라는 느낌이 드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이게 어려운 세팅은 아닌데요. 처음 직접 해보려고 하면 괜히 조금 까다로운 감이 들 수 있는 내용이에요. 결과에 가까워졌기 때문에 정리를 한번 하자면 지금 얘의 기준으로 회전이 되는 거고요. 회전이 됨에 따라 얘의 피봇이 바뀐 상태로 추가적인 회전도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세 포인트 줄 중에서 무언가의 회전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포인트는 누구일까요? 얘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연결 관계의 가장 끝에 있는 이 녀석부터 그 윗단계의 얘랑 연결하는 과정이 있었던 거고요. 얘네들을 통합해주고 이제 이만큼이 빨간색에 연결될 수 있도록 다시 머지해주는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약간 더 느낌을 내보겠습니다. 이 녀석, 얘가 가지고 있는 로테이트의 지갑, 이건 뭘까요? 이곳에 회전을 뜻하겠죠. 그래서 얘의 이름을 롯 A, 이와 같이 바꿔주겠습니다. 색깔도 괜히 녹색, 이렇게 바꿔줄게요. 자, 그러면 얘는 이름을 뭐로 하면 될까요? 얘에 의해 회전하는 거니까 롯 B라고 해주고, 회전에 관여되는 녀석이니까 녹색, 이렇게 꾸며줄 수 있을 거랍니다. 자, 그리고요, 이 녀석의 파라미터에서 우리가 쓸 거는 얘밖에 없죠. 다른 녀석들은 고정이 돼도 될 거랍니다. 그러면 오른쪽 키 눌러주고 락 파라미터 이렇게 할 수 있을 거고요. 스케일도 락 걸어주고, 이 녀석도 락 걸어주고, 얘도 락 걸어주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을 텐데, 방금은 제가 2단계에서 락을 눌렀었잖아요. 이렇게 파라미터 각각에 대해서도 락 걸어주고, 락 걸어주고 할 수 있답니다. 그러면 얘에서도 락 걸어주고, 락 걸어주고, 락 걸어주고, 락 걸어주고, 이 녀석 한 번에 락을 걸면 얘까지 고정되겠죠. 이 녀석 락 걸어주고, 이 녀석도 락을 걸어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험을 해볼게요. 롯 A, 이 녀석의 값을 바꾼다면 이런 식으로 회전이 될 거예요. 자, 여기에서 고정이 되었다고 가정을 하고요. 롯 B, 여기 기준으로 회전을 해볼게요. 이와 같이 회전이 되는 걸 볼 수 있겠죠. 자, 기본적인 관절 2개짜리 리깅이 완료가 된 건데요. 그럼 이제 또 실험을 해볼게요. 우리가 원하는 건 이 두 관절, 이 녀석과 이 녀석의 지값을 바꿈으로써 이 구조물이 팔처럼 휘둘러지길 바라는 거죠. 그리고 뭔가 사이클로서 효과가 반복되길 바라고 있기 때문에 사인 펑션을 쓸 거다 라고 예고도 했답니다. 자, 괜히 정보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add로 포인트를 만들어 줄 건데요. 0,0,0 위치로서는 큰 의미를 가지지 않습니다. 0,0,0이라는 포인트에 정보를 저장하고 뿌려주고 싶은 거예요. attribute wrangle, 이와 같이 연결해 줄게요. 그 다음에 이 밑에 널 하나 달아주고, 이 녀석 이름은 정보니까 info, 이와 같이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attribute wrangle, 여기에서 식을 한번 써볼게요. 자, 뭐라고 쓰고 싶냐면 rotation A라는 정보를 만들기 위해 float attribute rote A라는 걸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sin 펑션 attribute, 자, 시간이 변함에 따라 sin 값이 바뀌어야 되니까 time을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오메트리 스프레드시트 위아래로 나눠서 복제를 해주고 신뷰로 돌아오고, 이렇게 본다면 일단 우리가 방금 만들었던 rote A라는 정보가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지금 0인 이유는 첫 번째 프레임이어서 그래요. 만약에 플레이를 한다면 이 값이 1까지 올라갔다가 마이너스 1까지 떨어지고 다시 1까지 올라가고 마이너스 1까지 떨어지고, 이걸 반복하게 될 거랍니다. 결과 한번 볼게요. 자, 값이 오르고 있죠. 그리고 1을 곧 넘은 다음에 내려갈 거예요. 다시 내려가고 어디까지? 마이너스 1까지. 그리고 다시 올라가겠죠. 어디까지? 1까지 올라가는 사이클이 만들어졌을 거랍니다. 자, 여기에서 만든 롯 A라는 정보가 여기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1에서 마이너스 1 사이로 왔다 갔다를 반복하게 될 거예요. 자, 각도의 반경이 마이너스 1에서 1이다. 약간 폭이 좁죠?
그래서 이 뒤에 괜히 무언가를 곱해줄게요. 20을 곱한다면 이곳의 값의 반경이 마이너스 20에서 20까지로 될 거랍니다. 결과 볼게요. 시작은 0인데 20에 가깝게 올라갔다가 어디까지 간다고요? 마이너스 20까지. 좋습니다. 숫자 나쁘지 않은데요. 이제 여기에 넣어볼게요. 어떻게 정보 부르면 될까요? 0번 포인트가 가지고 있는 info의 root a의 첫 번째 값을 쓰겠다. 포인트 펑션 써보겠습니다. 포인트 펑션 주소는 상위 단계에 있는 info라는 녀석이 가지고 있는 0번의 root a의 첫 번째 값을 쓰겠다. 마이너스 19. 정보가 잘 들어온 걸 볼 수 있고요. 결과 볼게요. 이와 같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걸 답답해. 속도가 느리죠. 속도 어떻게 빠르게 할 수 있다고요? 사인 펑션의 폭을 줄여야 되니까 시간이 가는 속도를 빠르게 해주면 될 거랍니다. 이 뒤에 곱하기 뭐 예를 들어 5를 곱해준다면 5배 빠르게 움직일 거예요. 결과 볼게요. 어떤가요? 예쁘게 움직이죠.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니까 얘가 이 녀석의 고정이 잘 되어 있구나 라는 게 느껴질 거랍니다. 맞나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관절 롯 B에 대해서도 뭔가를 해볼게요. 만약에 이곳에 그냥 0을 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직선처럼 쭉 뻗어 있는 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요. 결과 한번 볼게요. 이와 같이 움직이게 될 거랍니다. 파란색이 녹색에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자, 그런데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정보를 만들어 줄게요. float attribute load b라는 건 이 사이클은 똑같이 써야 하니까 요만큼 복사를 해서 붙여 넣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곱하기 뭐 예를 들어 3 반경이 작겠죠. 그리고 이 load b라는 정보를 여기에 넣어 주겠습니다. 포인트 펑션 써줄게요. 포인트 펑션 주소는 data slash info 0번 포인트가 가지고 있는 load b라는 정보의 첫 번째 값을 부르겠다. 자, 작은 값이 들어온 걸 볼 수 있어요. 약간 꺾였나요? 잘 모르겠는걸요. 이 녀석 폭을 늘려줄게요. 10까지. 자, 어떻게 되었나요? 각도가 조금 더 꺾이는 걸 볼 수 있죠. 이제 결과 한번 볼게요. 자, 어떤가요? 빨간색에서 녹색까지 있는 각도보다 조금 더 과하게 아래로 내려오고 과하게 위로 올라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여기에 만약에 40을 쓴다면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것도 볼 수 있을 거랍니다. 자, 그러면 오히려 무언가 비둘기의 몸통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움직이는 것보다 몸통의 축 쪽이 조금 더 많이 움직이는 게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녀석을 40으로 키워주고 이 끝에 있는 녀석은 팔로우만 있는 느낌 20. 자, 어떤가요? 솔직히 뭔가 날개짓 같지가 않습니다. 제 말에 동의하시나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이 녀석 뭔가 날개짓 같은 느낌은 들지 않고요. 이 무거운 추를 휘두르고 있는 정도의 느낌밖에 들지 않는 것 같아요. 이유가 뭘까요? 자, 이제 다시 레퍼런스 영상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상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다시 한번 레퍼런스를 보여드릴 건데요. 여기서 눈여겨봐야 되는 건 이곳에 회전축이 있죠. 회전축이 이와 같이 있습니다. 자, 이 회전축을 맞췄다라는 게 우리의 식에서는 attribute time 곱하기 5 회전의 속도는 똑같다 라고 해둔 거예요. 그리고 sin 펑션 이 녀석들이 만들고 있는 높이의 차이 그리고 얘네가 조금 더 길고 얘네가 조금 더 짧죠. 이 짧은 녀석들 안쪽에 있는 녀석이 우리가 만들어준 롯 A입니다. 지금 우리는 여기가 40비스였고 두 번째 관절이 20비스였으니까 얘로 대입해서 생각을 한다면 안쪽에 있는 게 더 길게 세팅이 됐겠구나. 롯 B에 곱하는 값이 20으로 더 작으니까 얘로 대입을 해서 생각을 한다면 여기가 길이가 짧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 또 체크를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안쪽에 있는 이 두 녀석이 바깥쪽에 있는 녀석들보다 항상 일부 각도만큼 빠르게 돌고 있습니다. 볼게요. 보시면 이 녀석들이 겉에 있는 녀석들보다 뭐 한 30도만큼 더 먼저 돌고 있는 상태죠. 이해가시나요? 이 바깥쪽에 있는 녀석들이 팔로우하는 게 조금 더 늦다는 걸 뜻합니다. 그게 뭐라고 했죠? 오프셋의 차이를 줄 필요가 있다 라고 초반에 설명을 드렸어요. 자, 이 녀석에서 오프셋을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자, 곱한 이 값에는 차이를 주지 않고요. 이와 같이 묶어준 다음에 더하기 파라미터 하나 만들어줄게요. 채널 플롯, 오프셋, 그리고 파라미터 만들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단 바로 플레이를 해볼게요. 지금은 오프셋 값이 0이기 때문에 똑같은 리듬으로 움직이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1, 다른 값을 한번 줘볼게요. 뭔가 움직임의 모양이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1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되었나요? 파란색의 위치가 얘보다 조금 더 느리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면서 팔로우가 생기는 것처럼 묘사가 되고 있죠. 자, 조금 더 느리게 쫓아오게 해볼까요? 마이너스 2. 어떻게 되죠? 파란색이 녹색보다 늦게 나중에 영향을 받아서 따라오는 것처럼 묘사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아까 레퍼런스에서 봤던 것처럼 안쪽 관절 롯 A는 20으로 해주고 롯 B는 얘에 의해 얘가 조금 더 팔랑팔랑 거리는 것처럼 40으로 바꿔볼게요. 결과 보겠습니다. 플레이 해볼게요. 자, 어떤가요? 파란색이 녹색에 의해 나중에 휘둘리는 것처럼 묘사되는 걸 볼 수 있겠죠. 값을 조금만 더 켜볼까요? 30에 뭐 50. 어떤가요? 아까보다 훨씬 자연스럽죠. 만약에 오프셋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그냥 띄용거리는 느낌이고요. 오프셋이 생긴다면 이렇게 타이밍을 바꿈으로써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만들 수 있겠죠. 자, 오늘 나가려는 진도는 끝이 났습니다. 정리해볼게요. 이제 핵심적인 관절 움직임의 메커니즘 설명이 끝이 났습니다. 이후에 우리가 해야 하는 건 이 선을 바탕으로 날개처럼 면과 부피감을 주는 과정, 그리고 새의 몸통을 만드는 과정, 이런 게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 사이클에 대해서도 조금 더 손볼 구간들이 있을 거랍니다. 물론 사인 펑션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구현할 수도 있지만 실제 새의 팔의 움직임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내려 휘두르는 속도랑 올라가는 속도랑 다를 수도 있겠죠. 저는 그 올라가고 내려가는 타이밍도 조절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여튼 방금 말한 건 앞으로의 예고일 뿐이고요. 오늘 여러분들께서 수업이 끝난 뒤에 꼭 연습해봐야 하는 건 맨 처음에 공부한 리깅 파트, 이 녀석을 연습을 꼭 해보셔야 합니다. 이 리깅에 대한 감각을 연습해둬야 여러분들이 가진 다른 모델링 자료를 더 재밌게 다룰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공부할 거 두 번째, 사인 펑션의 반복적인 사이클이 어떻게 관절들에 적용이 되었는지, 그리고 이 오프셋의 차이가 이 펄럭이는 움직임에 어떤 느낌 변화를 줬는지 직접 실험해 보시고 감을 찾으셔야 합니다. 자, 오늘 노드도 얼마 쓰지 않았고요. 코드도 몇 개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랄까요? 알듯 말듯 아리송한데 이렇게 따라 해보니까 왜 이게 이렇게 되지? 싶은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단순해 보이는데 이 문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이게 왜 이렇게 구현이 되고 있는 건지 이해가 안 갈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어려운 내용을 한 게 맞아요. 너무 걱정 마시고요. 차근차근 여러분 손으로 실험해 보면서 복기해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믿을게요. 좋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려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늘 만든 이 자료가 꼭 필요해요. 이 자료를 바탕으로 면과 부피감을 줘서 약간 새처럼 묘사하는 과정까지 진행을 해볼게요. 고생 많으셨고요.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요. 모든 랭글러를 위하여. 자, 한 번만 더 보고 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파란색이 녹색보다 늦게 사이클이 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팔로우가 있는 걸 볼 수 있겠죠. 좋습니다. 중요합니다. 뿅.